네, 공군사관학교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공군사관학교가 2020학년 기준으로 72기를 맞습니다. 72기 모집 요강이 드디어 3월 11일 오늘 발표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요강인데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다행히 전년도랑 많은 차이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모집 정원이 10명 늘어서 기쁜 소식이 되겠습니다. 2020학년도 공사 72기 예비생도가 되고자 하는 여러분들에게 요강 분석을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입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입시 요강 발표가 좀 늦어졌어요. 원래 2월 말에 해줘야 되는데 3월 11일 날 발표되었습니다. 육군사관학교와 해군사관학교도 동시에 오늘 발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공사 기준으로 그러면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변화 그리고 본질적인 변화가 모집 정원입니다. 우선 작년도 71기생들의 그와 같은 모집 정원은 205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자 185명, 여자 20명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금년도 기준으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금년도 모집 정원은 기쁜 소식이죠. 215명이 되겠습니다. 무려 10명이나 늘었습니다. 그러면은 작년에 205명 기준으로 봤었을 때 작년에 여학생이 20명 그리고 남학생이 185명 이렇게 모집을 했던 그 기준에 비해서 금년도는 남자 185명이 193명으로 그렇게 해서 8명이 늘어났고요. 여자 20명이 22명으로 2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남자 8명과 그리고 여자 2명을 어떻게 배정되어졌느냐 하는 부분이죠. 바로 남자 인문계열에 87명 내외가 배정됐고 자연계열에 106명 내외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합쳐서 193명을 모집하고 있고 여자는 각각 한 명씩 늘어서 인문 11명 그리고 자연 11명 그래서 총 22명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215명으로 증가되어졌다는 것은 공군사관학교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에게는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육군사관학교처럼 300명을 넘어서는 숫자는 아니지만은 공사가 최근에 170명 선에서부터 꾸준히 정원이 늘어서 드디어 215명이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네, 모집 정원에 이어서 모집 전형 부분 거 살펴보겠습니다. 전형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 이와 같이 두 가지 큰 전형으로 구별되어지고 전형 우선순위와 신체 검사에 있어서 시력 검사에 대한 예외 조항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형에서 기초적인 것 내용을 밝히고 있으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으로 구별되어지고 일반 전형은 전형으로 대다수를 모집을 하고 있는데 특별 전형에서 4가지가 있습니다. 어학 우수자 전형, 재외국민 자녀 전형, 독립유공자 손자녀 국가유공자 자녀 전형 그리고 고른기회 전형 이렇게 되고 고른기회 전형에는 다시 농어촌 전형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전형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2021학년 73기 즉 금년도 수험생인 72기생까지만 어학우수자 전형이 있고 2021학년도인 73기서부터는 어학우수자 전형이 폐지되어진다 이렇게 공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공고는 71기를 모집할 때서부터 나왔던 그와 같은 공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당황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학우수자 전형 각 언어별로 이렇게 최대 2명씩 각 언어별로 모집하고 있는데 사실 각 어학우수자 전형 좋은 특별 전형 기회인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2년 전에 같은 경우 저희 학원에서 2명 모집하고 있을 때 2명 모두 이곳 S오피서에서 합격하는 영광을 누렸던 그와 같은 전형인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전형 우선순위와 시력검사 예외 조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별전형 미선발 시에는 일반전형 정원으로 전환되어진다. 특히 재외국민전형 그러하고 어학우수자 전형은 그래도 모집이 잘 되는데 재외국민이나 다른 전형에서 1차 합격생이 안 나오는 경우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특별전형에서 모집을 못한 인원은 일반전형으로 전환해서 모집한다는 그와 같은 모집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군사관학교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것이 1차 시험인가요? 면접 체력장인가요? 다 부담이 되는데 다른 사관학교에 비해서 매우 강도 높게 측정하는 것이 바로 신체검사입니다. 신체검사 중에서도 특히 가장 많이 부담스럽고 탈락하는 그와 같은 분야가 시력 쪽입니다. 그래서 공중근무자 신체검사 시력 기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공중근무자 신체검사 시력 기준 미충족자도 지원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공중근무자 바로 전투기 조종사와 같이 지상근무자가 아니라 공중근무자인 경우에 특별한 그와 같은 신체 조건을 요구하고 특히 그 중에서 시력 기준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런데 시력 때문에 무조건 지원이 불가능하고 이것은 너무 억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력 기준 미충족자도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 2차 시험을 볼 때 신체검사가 있죠. 신체검사에서 굴절 교종술 수술 적합차로 판명된 경우에는 합격이 가능하다. 그래서 굴절 교종술 수술을 통해 가지고서 공중근무자 신체검사 시력 기준으로 만족시킬 수 있도록 교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합격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무조건 공중근무자 신체검사 시력 기준 미충족됐다라고 해서 나는 안 돼 라고 확지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굴절 교종술 부적합 사유에 교정시력 1.0 미만, 양안 중 어떠한 경선이라도 플러스 0.50D 또는 마이너스 5.50D 초과의 굴절 이상, 3.00D 초과의 난시, 2.50D 초과의 부동시 이와 같은 굴절 관련되는 기준들을 분들이 확인해 놔야 됩니다. 자, 굴절 교종술 수술 적합차로 합격한 자는 공사 입학 후 비행훈련 입과 전에 수술을 시행해야 되며 비용은 본인 부담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공중근무자 신체검사에 시력기준 미충족자라고 해서 무조건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것으로 확정짓지 말고 반드시 굴절 교종술 수술 적합자로 판정될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모집 전형과 관련해서 개략적인 내용을 알아봤고 입시 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1차 시험 일정이 오늘 발표된 바에 따르면은 7월 27일 토요일 작년보다 하루 앞당겨져서 전국 16개 시험장에서 시행되는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 전에 원서 접수는 약 한 달 전인 6월 21일서부터 7월 1일 사이에 11일간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이 3월 11일이니까 4, 5, 6, 7 원서 접수 기간은 불과 넉 달 정도밖에 안 남았고 시험 기간도 불과 5달이 채 안 남은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합격자 발표는 8월 6일 날 1차 합격자를 발표를 해줍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원서 접수가 6월 말서부터 7월 1일까지 그리고 시험일이 7월 27일 토요일 그리고 1차 시험 최초 합격자 발표 8월 6일 1차 시험 최초 합격자에 대해서 2차 시험 등록서를 제출을 받는다. 그래서 남자는 문과 이과 각각 5배수 인원에 대해서 여자는 문과 14배수 그리고 이과 18배수에 대해서 등록서를 받습니다. 그 정도 인원이 다 채워지기는 힘듭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1차 시험 추가 합격자 등록 2차 등록서를 안 내는 학생들에 대해서 1차 시험 추가 합격자를 발표를 해주고 8월 16일
1차 시험 추합까지 발표함으로써 2차 시험을 볼 인원들을 확보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1차 시험 일정을 기준으로 우선적으로 1차 대비 목표를 잘 설정을 하고 준비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합격자 발표 일정입니다. 1차 시험 합격자는 말씀드렸듯이 8월 6일 날 최초 1차 합격자를 발표하고 1차 합격자와 예비 합격자 예비 번호, 즉 1차 합격은 못했습니다만은 2차 서류를 받아보고 그 인원이 등록 안 하게 되면은 당신에게 연락을 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게 바로 예비 합격자 예비 번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 합격자는 모집 단위별 1차 시험 성적 서열 순으로 번호가 부여된다. 일단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예비 합격 번호 받았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 없어요. 기다리고 있으면 연락이 오면은 2차 대비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면 됩니다. 실제로 1차에서 추합으로 합격한 학생도 2차 시험 거치고 그렇게 해서 최종 최초합이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1차 시험 추가 합격자는 8월 16일 날 발표한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2차 시험 및 추가 합격자 발표에 대한 기준을 이야기하겠습니다. 2차 시험 부분 일정은 8월 6일서부터 1차 최초 합격자에 대해서 서류를 받고 1차 최초합을 했던 학생들이 2차 서류 제출을 안 하는 케이스가 꽤 있습니다. 그냥 시험 삼아서 지원했던 학생, 체력검사에 자신이 없는 학생, 뭐 등등 있습니다. 사실 이런 학생은 준비 안 된 학생은 지원하지 마세요.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빠지게 되면은 바로 1차 추가 합격자가 발표가 되고 그리고 그 학생도 제출 서류, 2차 제출 서류를 받습니다. 그래서 2차 시험이 8월 21일서부터 10월 11일까지 상당히 긴 기간입니다. 무려 9월 한 달 내내 포함되고요. 8월 열흘, 10월 8일이니까 총 50일, 근 2달 가까이의 기간에 걸쳐서 바로 2차 전형이 이루어집니다. 각 조를 편성을 해서 하고 개인당 1박 2일이 소요됩니다. 물론 중간에 이제 추석 연휴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9월 모의고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을 좀 잘 조정을 해서 자기의 조편성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서 조편성은 일반 전형은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특별 전형만큼은 해당하는 그와 같은 날짜를 통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2차 시험에 여러분들이 유의를 해줘야 되고요. 최종 합격자는 11월 6일 수능 전에 합격자 발표를 해줍니다. 1차 추가 합격자는 12월 17일, 2차, 3차까지 해서 1월 9일, 심지어 3차 이후에도 연락이 오는 케이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꿋꿋하게 기다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2차 시험 등록 서류 제출 일정 부분인데 말씀드렸듯이 1차 시험을 합격하고 나면은 최초 합격자들은 8월 6일서부터 8월 12일까지 제출을 하면 되고 이때 남자 문과 이과 5배수, 여자 문과 14배수, 이과 18배수의 인원을 못 채웁니다. 등록 서류 제출을 안 해요, 2차를. 그러다 보니까 다 안 한 인원에 대해서는 추가 합격자로 발표를 해주고 그 추가 합격자들은 2차 서류를 8월 16일서부터 22일까지 제출을 해줘야 됩니다.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3차 추가 합격 발표 이후로부터 기초군사훈련 입과식 전까지 추가 합격자에 대해서 개별 통보한다. 네, 제가 계속 끝까지 기다리라 그랬죠? 네, 이번에도 끝까지 기다려서 합격하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어학능력평가, 즉 어학 우수자나 재외국민 전형 자녀는 2차 시험 기간 중에 개별 통보한다. 즉 특별 전형 학생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2차 나는 몇 번째 줘야겠다. 9월, 8월 마지막 줘야겠다. 9월 첫째 줘야겠다. 이런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어학능력평가일, 특별전형의 1차 합격자들 대상으로 하는 그와 같은 2차 전형 부분 것은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는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입시 일정을 알아봤고
드디어 이제 구체적으로 1차 시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험 일시 및 시험 장소입니다. 7월 27일 결전의 날입니다. 전국 16개 시험장에서 치러집니다. 보통 광역시 하나, 도 하나 이렇게 되고 서울은 3곳에서 시행이 됩니다. 인천 하나, 그렇죠? 경기도 북부 하나, 남부 하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나 광역시 단위로 이렇게 시험장이 정해져 있으니 6개 시험장에서 동시에 시험이 되고 특히 충청북도는 공군사관학교에서 시험이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과목, 시간, 배점, 표준 점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시험 과목 및 배점, 표준 점수 반영 부분입니다. 1교시 국어, 그리고 2교시 영어, 3교시 수학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국어 시험 시간 80분, 영어 70분, 그리고 수학 100분입니다. 배점은 각 200점씩 해서 600점 국영수가 되겠습니다. 국어는 45문항, 영어는 듣기가 없습니다. 듣기 제외하고 45문항. 그 다음에 수학은 30문항. 자, 그런데 분들이 여기서 좀 유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원점수 60점 미만이면서 표준점수 하위 40% 미만인 자는 불합격입니다. 이것을 흔히 우리는 뭐라 그러죠? 꽈락이라고 그럽니다. 꽈락. 즉 내가 예를 들어서 수학을 봤는데 일단은 60점 미만이다. 근데 어렵게 출제됐어요. 어렵게 출제됐기 때문에 다 같이 못 봤어. 그래서 표준 점수 기준으로는 40% 이상이 나왔으면은 꽈락은 아니에요. 전체를 합산해 봐야 돼요. 그런데 원점수 60점 미만인데 그 60점 미만의 점수가 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시험을 본 전체 학생들의 수학 성적의 하위 40%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무리 국어, 영어를 잘 봤어도 수학에서 꽈락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1차 불합격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국영수를 어느 정도 고른 성적을 유지해야 되고 그러면서 총점을 끌어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는 원점수 기준으로 했어요. 그래서 뭐 육사가 뭐 커트라인이 총점이 몇 점이냐, 공사가 몇 점이냐 이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표준 점수화합니다. 즉 공군사관학교 또 육군사관학교를 본 학생들 기준으로 그 학생들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기준으로 해서 상대적인 점수를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사관학교도 국영수 과목에 있어서 어려운 과목, 즉 평균이 낮은 과목을 잘 봄으로 인해서 자기가 변환 표준 점수가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어려운 시험을 정말 잘 볼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쉬운 시험에서도 역시 실수하지 않아야 된다는 기본적인 시험 준비 원칙으로 대비를 해야 됩니다. 네, 선발 배수, 남녀, 인문별 이 부분은 앞에서도 제가 자주 언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1차를 합격하고 난 다음에 최초 합격자들이 2차 서류를 제출을 함에 있어서 모두가 다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시험 삼아 본 학생이 있고 공군사관학교에 의지가 없는 학생들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학생들 때문에 정말 공사를 가고 싶은 학생들이 1차를 통과 못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특히 여학생들은 인문에서 14배수, 자연에서 18배수 이와 같이 엄청난 배수를 뽑아 놓습니다. 남자도 인문 5배수, 자연 5배수 이렇게 뽑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배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2차 서류 제출을 안 하는 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1차 합격자 발표할 때 예비 번호를 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등록 안 한 학생들 이 배수를 채워서 공군사관학교에서는 2차 체력장 신체검사 면접을 수행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배수도 많이 뽑고 그리고 이 배수에 못 든다고 하더라도 예비번호를 받았을 때는 1차 추가 합격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네, 선발 기준 및
점수 배점 산출 공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부분 것은 1차 성적이 어떻게 산출되어지느냐 하는 아주 중요한 공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인식을 하고 1차 성적이 다른 사관학교, 예를 들어서 육사 회사의 학교장 추천이라든지 또 육사의 군적성 우선선발 전형에서는 1차 성적이 합불만 따지고 크게 의미가 없는 데 비해서 공군사관학교는 1차 성적이 다른 사관학교에 비해서 매우 변별력 있게 작용한다. 그리고 아주 세밀하게 차등해서 적용한다는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인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모집 단위별 성적 순으로 선발한다. 과목별 표준 점수의 합산 점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국영수의 과목별 그리고 원점수가 아니라 표준 점수, 즉 평균에 따라 가지고서 나이 위치에 따라 가지고 점수가 변환된 과 같은 변환 표준 점수에 의해서 내 점수를 부여받고 그것의 국영수 3개를 합친 그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선발을 하는데, 합격 최저 점수 동점자는 합격 처리해 준다는 거고요. 특별 전형 학생들이 있습니다. 특히 어학 특기자도 있고 그리고 또 제외국민 전형, 그 외에 유공자 자녀 이와 같은 특별 전형 학생들은 모집 단위별 선발 인원의 1.5배수 이내자를 선발한다. 즉 이 학생은 1차 성적의 1배수, 즉 남자 5배수 그 다음에 여자 문이과별로 좀 차이가 있지만은 이 배수에는 못 드는데 그것의 1.5배수. 특별 전형은 모집 단위별 선발 인원의 1.5배수 이내자를 선발한다. 즉 각 모집 단위 기준으로 해서 특별 전형 정원이 있는데 여기에 1.5배수를 1차 시험으로 선발한다는 것입니다. 1차 시험 점수 배점은 30점 기준인데 어떻게 배점을 하느냐. 1차 시험 합격자 전원에 대해서 취득 점수에 따라서 0에서 30점까지 차등 배점한다. 산출 공식은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반영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산출 공식 소수점 이하 2자리 반영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내용 전달하겠습니다. 1차 시험 성적은 30 곱하기 취득 점수 마이너스 최저점을 최고점 마이너스 최저점으로 슬래시 나눈다는 거죠. 나눈다. 최고점은 계열별 합격자 최고점수고 최저점은 계열별 합격자 최저점수입니다. 자, 그 얘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변환 표준 점수로 국어, 영어, 수학이 각각 200점씩입니다. 그래서 총 600점입니다. 내가 이과 남학생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과 남학생 기준으로 600점 만점 중에서 이번에 내가 550점을 받아서 1차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변환 점수 기준으로 해서 최고점 학생이 580점을 받아서 1차를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최저점 학생은 530점을 받아가지고서 공사 1차를 합격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자, 이 기준으로면은 최고점과 최저점 이렇게 되어 있고 내 점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봤듯이 취득 점수에서 최저점을 빼주세요. 취득 점수 550에서 최저점 530을 빼주고 이것을 슬래시 뭘로 나눠라? 최고점 마이너스 최저점으로 나눠라. 580 마이너스 530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가 분모가 50이고 분자가 20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0.4가 됩니다. 이 0.4가 되는 것을 30에다가 곱해주세요. 그러면은 결국은 내 1차 시험 성적은 30에다가 0.4를 곱하니까 12점이 되는 겁니다. 자, 최고점 학생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580점 학생은 580점 학생은 최고점 마이너스 최저점 분모는 변화가 없어요. 50. 근데 본인 점수에서 최저점을 빼보세요. 본인 점수에서 최저점을 빼면 얼마입니까? 50이 되는 거죠. 1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결국은 수석 학생은 30점 전체를 자기가 결국은 1차 점수 만점으로 가지고 가게 되는 거죠. 최저점을 1차를 간신히 통과한 이 530점 학생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530점 학생은 분모는 변동이 없어요. 그러나 자기 점수에서 최저점을 빼면은 자기가 결국은 자기 취득 점수가 530점인데 최저점이 530점 똑같으니까 0이 나오는 거죠. 그럼 분자가 0이니까 전체가 0이 되니까 거기에다가 30을 곱해도 역시 0이 됩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결국은 1차 성적의 30점은 정말 커트라인으로 통과했던 학생은 점수가 없고 수속으로 통과하는 학생은 30점 만점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촘촘하게 모든 학생들이 계열별로, 즉 남자 문과, 남자 이과, 여자 문과, 여자 이과가 분포하게 되어 있습니다.